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했었던 내용 중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과 중립을 계속 중요하다고 주장하시죠. 그리고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후보십니다. 방통위원장 후보로서의 역사관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평화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하셨죠.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 명백한 조롱입니다. 어떻게 그런 뻔뻔스러운 말을 그것도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담합니다. 전두환의 자국민 학살, 그 이후 이어진 탄압에 얼마나 많은 희생 영령과 유가족들이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청문회가 있기 전부터 저에 대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자연인으로 썼던 글, 제가 직접 썼던 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자연인으로서 아는 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그 책임을 느낍니다.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별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본인 비판하는 글에는 왜 좋아요 안 누르십니까? 비판하는 글은 제가 보지 못하셨습니까? 비판하는 글도 있지만 좋아요를 누를 때도 있고 누르지 않을 때도 있고 답변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특별히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나요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모티콘을 누르는 것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질문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댓글팀 이슈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거기 만약에 금품이 오고 갔다면 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네. 후보자도 아마도 이 본인이 여론 조작을 수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내에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해서 직원들의 이메일, 메신저 내용 들여다보고 사찰한 그것에 대해서 불법 책임 인정하셨죠? 인정받은 후보자. 네. 이제 그 사찰 자체가 노조 탄압을 위해서 돈을 주고 여론 조작까지 시켰다는 점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지금 트로이컷에 대해서 저희는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규정을 하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사찰 프로그램이었다면 임원들한테도 그 프로그램을 설치했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컴퓨터에도 트로이컷이 깔려 있었고 아마 그 자료가 공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콩밥 쥐튀김 그게 오늘의 식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해서 방금 나눠주신 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콩밥을 먹은 걸 제가 알아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트라넷까지 해킹을 당하고 또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까지 유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을 이렇게 들고 계셨어서 가지고 위키트리 알고 계시죠? 이용마 MBC 기자도 물론 알고 계시죠? 이용마 기자가 2013년과 2016년 각각 이진숙 후보자가 공인이 당시 위키트리 대표와 만나서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한 정황이 있었다고 이미 고백했다고 아까 이윤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MBC 경영진이 가상 계정을 만들어서 작업해달라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위키트리 언제 만났습니까? 2012년 법인카드 의혹이 터져나올 때였죠. 후보자 그때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2012년 초에는 홍보국장이었고 4월 이후부터는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최근 그 7월 17일에 공인이 위키트리 전 대표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양심 고백을 하셨는데, 공 전 대표의 말씀은 이진숙 당시 본부장이 MBC 노조 파업에 대해 SNS에서 비방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라 중간에 해지했음. 무리한 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 계약을 해지했고 착수금도 반환했다고 밝혔음.
그리고 이용마 기자와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음. 자, 이진숙 후보자 묻겠습니다. 공은희 전 대표를 만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비스 계약을 맺은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MBC 노조를 비방해 달라고 하면서 착수금 6천만 원 지불했고 일정 기간까지 매월 2천만 원 지급하겠다는 약속한 적 있습니까? 계약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 전 대표는 MBC 측이 노조 비방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계약서 아까 계약서 내용 다시 한번 이따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공 전 대표는 MBC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가계정 만들어 달라서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것은 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회사 경영진의 입장은 거의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경영진의 입장도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연구하러 갔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MBC는 2012년 5월 주식회사 소셜홀딩스 위키트리 지배사죠. 소셜홀딩스와 소셜미디어상에서 대응 전략, 실행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MBC 파업이 한창이던 2012년 4월, 5월께 법인카드 유용 등의 김재철 사장 비리 의혹이 잇따라 계속 여론에 나와 있었고 여론이 불리해지기 시작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온라인 여론 조작에 직접 나선 것 아닙니까? 여론 조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2년 1월 말부터 보도국 기자들의 제작 거부를 시작으로 170일이라는 MBC 사상 네네, 알겠습니다. 파업 관련해서는 알고 있고요. 서면 답변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언론 위기관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네. 쓰셨습니다. 여론 조작이 위기관리입니까? 여론 조작을 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의 입장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묻힐 뻔했던 여론 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정원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론 조작 관련자들이 중벌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 이용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직에 온라인 여론 조작 지시자가 가당키나 합니까? 저도 지금 이용기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실은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받고 의혹 털어낼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지금 계속 답변에서 공정과 중립을 외치던 후보자의 본질이 결국은 노조 탄압, 여론 조작,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극우 편향뿐이었다는 점을 고백한 꼴이 아닙니까?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범죄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께 법인카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MBC에서 후보자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특별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입장 확인하셨죠? MBC 측에? 확인 못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이고요. 어제 법인카드 증빙 내역을 저희가 달라고 했는데 저희 의원실에 방통이나 후보자 측에서 단 한 통의 문의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어제 제가 문제 제기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누구랑 왜 먹었는지 정도는 객관적 자료로 증빙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정아 의원님하고 제가 만났을 때 어느 식당에 모월 모일 모시에 갔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국회에서 저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당시에 법인카드 사용 금지 항목에 상품권 등 황금성 자산 구입, 휴가, 휴일 등의 사용분, 1인 식사, 거주지 주변 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품권으로 2014년 7월 200만 원, 11월에도 200만 원 구매하신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렸던 집 근처 4분 거리 식당에서 1인분 식사 금액 1만 2천 원짜리들 다수 있었습니다. 수행 기사가 먹었든지 수행 비서가 먹었든지 가족에게 주었든지 간에 아무튼 문제가 됩니다. 2017년 11월 15일 평일 수요일에도 13시 점심시간에 집 근처 4분 거리에서 12,000원 식사, 다음 날에도 1시 점심에 12,000원 식사, 계속해서 집 근처에서 12,000원 식사를 하십니다. 점심에 집 근처에서 혼자 밥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출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재택근무를 했습니까? 이거 외에도 사실 2,000원, 3,000원, 음식점에서 8,000원, 9,000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부여된 법인카드를 회사 내규와
회사 사규에 따라서 사용했습니다. 업무로 사용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